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미 치료입니다. 기미 치료 헛돈 쓰지 마세요. 기미 치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기미가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미의 원인, 기미 치료가 어려운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어떻게 기미를 잘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미 홈케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기미가 고민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기미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미의 원인은 자외선, 유전, 여성 호르몬, 산화 스트레스, 피부 자극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아실 텐데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외선은 광노화라고 해서 피부 진피층의 다른 세포들을 변성시키고 노화시킵니다. 그럼 이런 노화된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끊임없이 멜라닌을 만들어내도록 어떤 시그널을 보냅니다. 기미에서의 멜라닌 세포를 앵그리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썽을 잘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지게 된 것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도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을 빨리 흩트려주는 레이저 토닝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진피에서 더 이상 이 멜라닌 세포로 하여금 멜라닌을 만들지 못하도록 건강한 진피로 재건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 유전이 있습니다. 기미 환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력이 있는데요. 모녀지간, 자매지간 같은 기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가 어떤 광노화 질환의 일부라고 봤을 때 광노화 자극에 유난히 취약한 그룹 내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우리가 피임약을 먹거나 임신했을 때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조금 많이 됐을 경우에 기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화 스트레스.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을 때 유해산소 라디칼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다못해 공기가 안 좋을 때 외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미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기 오염이라던가 극심한 운동, 또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 또한 기미를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 자극. 기미 환자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소하게 문지르는 마찰로도 기미 환자의 피부는 쉽게 붉어지고 붉어진 자극이 결국은 색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시고 화장품 종류 또한 간소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미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생활수칙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상 우리가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권고량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굉장히 자주 덧발라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양산들기를 생활하는 등의 노력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운 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에 외출 자체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마세요. 뽀득 세안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신데요.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세안해 주세요. 유행하고 있는 클렌징 디바이스도 기미 환자의 피부에서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너무 잦은 각질 제거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필링제나 스크럽제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피부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물도 자주 드셔야 되고요. 보습제 바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또 중요한데요. 산화 스트레스가 기미를 나빠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암막 커튼도 쳐보고 밤에 너무 늦게 먹거나 핸드폰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수 비타민 C가 미백작용은 강하지만 바를 때 자극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도체인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나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같은 성분으로 자극감은 줄인 미백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르는 약 중에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합성에 필요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도미나 크림, 네오킨 크림, 멜라노사 크림 등이 있는데 일반 의약품인데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아요. 이 성분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보관이 중요한데요.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빛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 성분 자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바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이 성분도 비타민의 유도체만큼이나 자극 증상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붉어지고 따갑고 가려움 등의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을 작은 부위부터 서서히 사용을 늘려보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 자극 증상이 생겼다면 그 즉시 사용을 좀 중단하시고 며칠 동안은 보습제를 발라서 자극 증상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주저앉힌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2달 동안 썼는데 효과가 없다면 굳이 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제의 성분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개봉을 했으면 6개월 안에는 다 소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트리플 컨비네이션 크림이 있는데요. 하이드로퀴논 성분과 트레티노인, 스테로이드를 섞어둔 제품이에요. 하이드로퀴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백 작용이 강했죠. 트레티노인은 각질 세포의 탈락을 유도해서 하이드로퀴논 흡수도 도와주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도 빨리 흩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성분 모두 굉장히 자극감이 강해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자극 증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성분을 섞어 놓은 것인데요. 대표적인 약물로 트리루스트라 크림과 멜라논 크림이 있습니다. 성분 각각이 자극 증상이 있고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같이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가 오래 썼을 경우에는 피부를 조금 위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한정없이 오래 쓸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먹는 약 트라넥삼산이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 내과와 산부인과에서 지혈제로 쓰였던 약물이죠.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미 환자에서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2번 복용으로 약 3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혈전력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드실 수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손발 저림이나 또 생리량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면 반드시 휴약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먹는 약, 바르는 약 모두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레이저 토닝이 있죠. 레이저 토닝은 Q-스위치 엔디아그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출력, 저강도로 반복해서 멜라닌을 흩트려주는 치료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섬세한 치료예요. 10번의 치료 횟수 동안 그 강도 또한 색을 보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병원마다 기계나 시술 방법 또한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규격화된 시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매 회차마다 시술 강도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선생님이 좀 아프게 시술을 오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이저 토닝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멜라닌 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진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콜라겐을 튼튼하게 하는 주베르과 바늘 고주파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유효한 약물의 침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고 있죠. 기미와 같은 색소 질환 앞에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색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기미는 단순한 색소 질환이 아니고 멜라닌 세포에게 계속해서 나쁜 시그널을 주는 노화된 진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피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기미의 재발을 막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미 치료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